네, 이번에는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 맞습니까, 조정훈 기자? 네, 맞습니다. 네, 지역의 한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 매체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자 조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유승민 의원이 모처럼 지역에 왔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모처럼 예. 경북대학교에서 강연 정치를 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이제 한국당에는 절대 안 가겠다 이런 예.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를 좀 선거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 모양이죠. 뭐 동처럼 뭐 지역 언론에는 서울 쪽에는 간간히 얼굴 비쳤습니다만은 지역 언론은 얼굴도 안 내밀다가 이렇게 또 뭐 개별 인터뷰는 안 했습니까? 개별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예. 그 강연이 끝나고 기자들이 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도도하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유승민 의원한테 예. 이제 한 번씩 전화를 하면은 예. 제가 전화하는 국회의원들 아니면 정치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화 통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고등학교 선배들도 그런 모양이죠. 아니, 그걸 맞나? 신상이 드러난데요. 신뢰도가 떨어졌나? 아니면 좀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떤 이게 뭐랄까 이게 스킨십이 좀 부족한 정치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반면에 또 본인이 이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럼 뭐 와서 뭐 무슨 말을 하던가요? 어떤 말을 물어봤어요? 예. 우선 이제 내년에 예. 지금 동구을 지역구가 이제 본인의 지역구인데 동구을 예. 지역구에서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예.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이냐 이렇게 예. 물어봤는데 예. 자기는 이제까지 험지만 다녔고 예. 쉬운 정치는 하지 않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가 그동안 지역 동구에서 자기를 국회의원 시켜줬기 때문에 예. 동구를 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구를 떠나지 않겠다. 대구가 험지가 아니고 대구는 온실 중에 상온실인데 어떻게 험지라고 얘기하죠? 김병준 씨도 그러더구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금 뭐 한국당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네. 뭐 전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지금 뭐 아웃됐은 상황입니다만은 이미 구속이 됐으니까. 예, 뭐 비례대표든가 이름도 뭐 잘 못 들어본 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보잡 뭐 비례대표 의원 한 분이 뭐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김교환 의원인데요. 예. 대한민국 명인 1호라고 이제 뭐 알려져 있습니다. 맹인입니까? 예. 장인이시군요. 예.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불굴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름 그 스토리는 있는 분이네요. 예, 그러면. 굉장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일학 의원이 이제 예. 한국당이지만 예. 민주당으로 땡기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가는 정치인이다. 이런 그런데 왜 그동안 이야기를 하고 이름을 있습니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이 신동사건 사실 아닌가요? 이번에 이제 고향이 강원도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우리 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덜했던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뭐 바른미래당 후보로 내년에도 나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서울은 죽어도 안 간다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서울에 갈 생각은 전혀 없다. 네. 자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의 지금 지지율 자체가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든 이제 본인이 느낄 때는 험지라고 느낄 그렇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본인이 그동안 사선을 했지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동구에서마저도 본인은 정치가 굉장히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근데 뭐 배신자 프레임이 뭐 대구는 아직도 작동하니까 그렇긴 하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뭐 바른미래당의 어떤 당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 개인의 어떤 지지율은 괜찮지 않나요? 지금 뭐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뭐 거의 탑 5 안에 들어있고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 다음으로 지금 예.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예. 그렇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지지율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이 전체적으로 좀 지지율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예. 유승민 대표는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사실 자기 지역구에서는 지금 동구만을 따로 떼어서 예. 유승민 전 대표가 있는 동구을만 떼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대구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더 낮고 예. 그러다 보니 본인은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한국당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금 구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이제 그 지금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보수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한국당 내에 유승민 대표에 대한 그 비태 세력이 원체 완강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당에서 이제 친박 계열 쪽에 있는 분들, 친박 쪽에 있는 분들은 유승민 대표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 아직 그 조원진 그 대한애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이 합칠 수는 있지만 유승민이라든지 그 김무성을 내보내야 된다. 김무성을 내보내야 되고 유승민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야 예. 당대당 통합이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할 정도고 예. 한국당 내부에서도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다른 그 국회의원들은 되지만 유승민은 안 된다. 이런 피토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고 싶어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예.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20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계 의원들도 있고 안철수계 의원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내년에 얼마나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이 됐던 게 이제 패스트트랙을 예. 민주당과 함께 같이 했던 건데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예.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안철수계와 이제 유승민계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일단 패스트트랙은 통과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물론 사실은 저는 여야가 선거법을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른 법안들은 모르겠는데 선거법만은 늘 협상에 의해서 했는 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뭐 평화민주당입니까? 민주평화당이가 맞아 당명 잘 모르겠습니다. 바른민주당, 예. 정의당 그런 이렇겠죠. 군소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는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런데 왜 유승민 의원은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그 어쨌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그 합의 선거구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구제 자체를 예. 전면적인 그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건가요? 그렇죠.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놔두고 결국은 그 전체 국민들의 의사가 뭐 50%가 안 넘더라도 예. 1등만 하면 당선이 되는 이런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만 가지고 이제 연동형으로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같이 고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중대선거구제는 사실 뭐 자기같이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은 완전 빵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뭐 이사 뭐 최소 2선거구제를 하더라도 2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중소정당에서는 이제는 또 석패율 제도를 또 들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1등으로 당선을 하지만 1등 안 된 후보들 중에서도 이제 득표율이 높은 사람들은 당선이 될 수 있는 석패율 제도를 또 도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뭐 본인 동구 올해 출마한다는 얘기 외에는 별 영향가 있는 얘기는 들은 게 없네요, 별로. 그것도 두고 봐야 하는 거고 동구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어쨌든 뭐 영양가는 뭐 시청자 분들이 이제 예. 그 판단하실 거고 네. 어쨌든 그 유승민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그 강연 정치든 아니면 SNS를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예.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을 또 적극적으로 만나고 또 그 바른미래당 그 당원들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예. 앞으로 자기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호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언론인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는 있습니다. 그 조기자 백으로 우리 방송에 출연하면 시키려고 그랬더니 조기자 백도 안 되겠네 그러면은 욕을 시큰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출연하나? 예, 욕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아마 나올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욕을 앞으로 좀 더 합시다. 예, 네. 그 정도로 마치죠 이거는 네, 뭐. 예. 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홈런은 동구을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자체 집안이 제일 홈런인 것 같네요. 그렇죠. 뭐 네. 집안이 아무래도 지금 4분 오열돼 있으니까 네. 뭐 지금 어떻게 생존하느냐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렇네요. 예. 네.